네, 새만금의 첫 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스마트 수변도시 어떤 곳인지 오늘 강팔문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동안 새만금 사업은 30년 동안 진척이 없이 지지부진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초대 사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일단 가장 중점을 둔 게 어떤 건지 좀 여쭙겠습니다. 이 새만금 사업은 서울의 3분의 2 정도 크기의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많이 대립하기도 했고요. 예. 또 중앙부처로서도 그 내용을,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이 많이 좀 지연됐습니다. 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만금 개발에 보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저희 공사를 만들었고요. 공공이 선도해서 새만금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30년을 희망고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과연 새만금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을 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만금의 변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새만금은 성공한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공사의 핵심 가치로 정했고 늘 저는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새만금 내부 개발을 견인할 새만금 첫 도시인 스마트 수변 도시를 8개월 앞당겨서 저희가 착공을 했고요. 육상 태양광 사업도 내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고군산군도의 케이블카 사업도 착실하게 진행을 해서 2024년에는 국민들이 서해 낙조를 케이블카로 감상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이 스마트 수변 도시가 새만금 내부 개발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두바이의 그 팜 주메이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팜 주메이라는 야자수 모양으로 해서 바다를 간척해서 만든 인공 도시인데요. 세계 부자들이 즐겨 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죠. 스마트 수변 도시는 이런 팜 주메이라 같은 아름다운 워터프런트 공간에서 친환경과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그런 미래형 도시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도시 어디서든 500m만 가면 물가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지의 35%를 녹지와 수변 공간으로 조성하고 새만금에서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받는 탄소 중립 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형 교통 관리 시스템과 같은 스마트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도시의 편리한 인프라는 누리면서도 자연 속에서 한적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명품 도시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합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어쩌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최적화된 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어느 정도가 좀 진행이 됐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튼 저희는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변 도시는 2019년 5월에 정부로부터 그 애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하고 18개월 만에 착공을 했습니다. 1조 3천억 규모의 신도시를 18개월 만에 착공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했고 또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또한 협의도 잘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새만금 방조제와 수변도시를 연결하는 그 공사용 진입도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호안축조 그리고 준설, 매립공사 등이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2023년 6월에는 매립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는 도로 상하수도까지 다 놔져서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고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케팅입니다. 도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람과 기업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과 사람이 이 수변도시에서 교류하고 비즈니스를 해나가야 도시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국제학교, 헬스케어, 방송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의 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새만금 하면 신재생 에너지가 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새만금 개발공사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8년 10월에 새만금을 방문하셔가지고 예.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이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를 하셨고 예. 이곳은 그 후부터 그린 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에는 한 3기가와트 정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는 연간 한 123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양입니다. 육상과 수상태양광, 그리고 풍력발전, 그리고 연료전지 발전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 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육상태양광 사업은 내년에 바로 전기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또 그린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여건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생태계를 구축을 하면서 이제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방향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리백 캠페인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탄소 국경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적인 어떤 흐름입니다. 이렇게 이 내용은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재생 에너지의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예. 아리백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자발적 캠페인인데요. 네. 현재 구글, 애플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한 300여 개 가입돼 있고 저희 나라도 한 7개 기업이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백 참여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기업들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에게도 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 체인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또 유럽연합은 탄소 국경세를 또 부과를 한다고 하고 있고 미국 바이든 정부도 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탄소 배출 규제가 계속 강화됨에 따라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새만금 국가산단 중에서 5609, 약 112만 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스마트 그린 산단, 아리백 그린 산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되면 예. 저는 대략 확신합니다만은 예. 새만금이 우리나라 1호의 그린 산단이 될 것입니다. 저희 공사는 그린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태양광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저희는 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그린 산단에 입주하는 것만으로도 아리백이 가능해지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새만금 지역의 기업 유치에도 저는 충분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참 새만금 사업이 속도감 있게 또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새만금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사업 성공을 위해서 좀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새만금은 이 재생에너지와 그린 뉴딜의 중심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세계적인 그런 트렌드로 생각해 보면 저는 잘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분야를 추진해 나가면 그런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중앙행정부처, 또 지자체, 민간기업 등 주요 사업 주체들이 잘 소통하고 합심해서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는 새만금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커지고 해서 그게 비용으로 나타나서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라북도하고 새만금 부근의 3개 기초지자체가 새만금 개발에 원하는 추진을 위해서 행정협의체 구성을 합의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해 푸동이나 인천 송도신도시와 달리 새만금에는 이게 약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강력한 배후 도시가 없습니다. 상해 푸동이나 인천 송도시는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새만금이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항만, 공항과 같은 SOC를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접근성을 강화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세금 감면, 금융 지원. 왜냐하면 거기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리스크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특별한 혜택이 부여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새만금 사업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국토가 확장되고 또 신산업이 개척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앞서서 그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지역에서도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 경제에 어떻게 좀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라북도의 현재 상황을 보면 네. 저출산과 일자리 부족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새만금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인 육상태양광 사업이나 수변도시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역기업과 공생하는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을 사업 모델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수변도시와 육상태양광 사업에 지역기업이 60%까지 참여토록 하고 있고요. 또 지역기자재도 85%까지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육상태양광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채권도 저희가 발행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저 육상태양광의 수익을 환원시켜드리는 그런 일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팔문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